네, 정명고 물리2 거꾸로 교실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39쪽 힘과 운동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과 운동의 법칙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그 힘에 의한 운동의 특징을 정리한 것인데요. 이 관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힘의 정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힘이란 이렇게 정의 내려집니다. 물체에 작용해서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어떻게 하는 원인인가요? 예,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게 되겠죠. 자, 여기서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빠르기와 방향을 말하는 거죠. 빠르기와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자, 즉 빠르기나 방향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힘이라는 건데, 빠르기나 방향이 변화되는 운동을 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예, 그렇죠. 가속도 운동이죠. 자, 따라서 힘은 가속도 운동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간단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힘은 가속도 운동의 원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힘의 정의를 이렇게 이해해 둔 상태에서 운동의 법칙을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자, 모든 법칙에는 전제 조건이 항상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 아래에서 성립되는 규칙들이 법칙이라고 불리는 거죠. 자,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 법칙마다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운동 제1법칙입니다. 자, 관성의 법칙이다라고도 불리는데, 관성의 법칙. 이 운동 제1법칙의 전제 조건은 바로 물체에 작용이 되는 알자 힘이 0이면 이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이면. 자, 우리 좀 전에 힘은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라고 정의 내렸었죠. 근데 그 힘이 0이라는 것은 힘의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죠. 자, 따라서 운동 상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면 어떤 운동을 할까요? 정지되어 있던 물체는 어떻게 됩니까? 예, 계속 정지해 있겠죠. 그다음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운동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 아까 빠르기와 방향이라고 얘기했죠. 그 빠르기와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 운동을 뭐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예,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따라서 운동 제1법칙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운동하던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그 힘의 합력이 0이 되면 물체들은 그 운동 상태를 그대로 일관되게 유지한다. 즉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운동하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이런 성질을 물체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성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관성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물체에 작용이 되는 알자힘이 0이면 물체는 관성에 의해 운동한다 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제1법칙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다양한 관성의 예들을 찾아볼 수 있겠지요. 자, 이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활동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운동 제2법칙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1법칙에서 알자힘이 0이 되는 상황을 봤다면 2법칙에서는 알자힘이 0이 아닌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제 조건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물체에 작용되는 알자힘이 0이 아니면이라는 물체에 작용되는 알자힘이 0이 아니면이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됩니다.
자, 그럼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이 아니면 물체는 어떤 운동할까요? 그렇죠.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자, 이때 작용되는 알자 힘과 그 가속도의 관계, 이 알자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 바로 운동 제2법칙이 됩니다. 자, 우리 1법칙에서 봤던 관성은 질량을 가진 물체라면 항상 나타나게 되는 성질이고, 질량이 클수록 관성도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질량이 클수록 처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 커진다는 말이죠. 자,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질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즉, 질량이 물체의 가속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죠. 즉, 이 물체의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바로 물체의 질량과 바로 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둘이 가속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본 게 바로 힘과 가속도의 법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물체의 질량이 일정하다면 힘과 가속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아까도 봤지만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원인이었습니까? 예, 가속도의 원인이었죠. 자, 그렇다면 힘의 크기가 2배가 되면 가속도의 크기도 당연히 몇 배가 될까요? 2배가 되겠죠. 그 말은 힘과 가속도가 서로 어떤 관계다? 예, 바로 힘과 가속도가 서로 비례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물체에 적용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면, 힘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다고 한다면 질량과 가속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같은 힘이 작용될 때 질량이 2배가 되면 관성도 몇 배가 되나요? 예, 관성도 2배가 되기 때문에 움직임을 변화시키기가 2배로 어렵겠죠. 자, 따라서 가속도는 2분의 1로 줄게 됩니다. 그럼 질량이 3배가 되면 가속도는 3분의 1이 되겠죠. 그 관계 생각해 본다면 질량과 가속도는 서로 어떤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그걸 수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질량분의 1과 가속도가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요 두 비례식을 한꺼번에 적을 수 있죠. 가속도는 뭐에 비례한다? 예, 질량분의 힘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비례식을 등호식으로 바꿔본다면 가속도는 비례상수 k 하나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n분의 f에 비례한 n분의 f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 힘의 크기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게 됩니다. 힘은 질량을 가진 물체의 가속도를 만드는 원인이니까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죠. 기준이 되는 힘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즉, 질량 1kg에 작용해서 가속도 1m/s 제곱을 만드는 힘을 기준이 되는 힘인 1N으로 정의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기준대로 본다면, 이 정의대로 본다면 비례상수 K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비례상수 K는 1이 되겠죠. 그럼 요 위에 식에다가 요 식에다 비례상수 K가 1이라는 걸 집어넣게 되면 가속도는 n분의 f가 되고, 이게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f는 ma라는 식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힘 F는요, 요 힘 F는 바로 물체에 작용되는 알자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알자 힘.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면 위에,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물체가 하나 놓여졌는데 얘가 2kg짜리 물체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이때 오른쪽으로 이 물체에게 만약 10N의 힘이 작용이 되었다라고 본다면, 자, F는 ma니까 가속도가 얼마가 될까요?
예, 5m/s 제곱이 나온다는 거 쉽게 알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이물체에게 10N과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4N이 동시에 작용이 됐다면 이물체는 사실 몇 N 받는 거예요. 자, 이물체에게 작용이 되는 R자임 합력을 구해보면 10-4 해서 몇 N? 6N이 되겠죠. 이 6N의 힘이 질량 몇 kg에 2kg에 작용이 됐을 때 어떤 가속도 A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이 가속도는 얼마? 예, 3m/s 제곱이라는 가속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한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이 되게 되면 그 힘들의 합력에 의해 그 물체는 가속도 운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양한 이런 상황에 대한 다양한 예들은 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활동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운동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힘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정의 내리는 건데요. 한 물체가 힘을 받는다는 것은 힘을 작용하는 주체가 분명히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힘은 항상 상호작용하는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말이 어렵죠? 자, 다시 정리해 본다면 물체 A가 물체 B에게 힘을 작용하는 상황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물체가 힘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그 물체에게 힘을 주는 주체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힘을 받는 물체, 여기서는 B였죠. 그 힘을 준 물체는 A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물체 B가 힘을 받게 되는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항상 물체 B도 물체 A에게 힘을 작용하는데 어떤 힘을 작용하느냐? 자, 첫 번째, 같은 크기의 힘을 어떤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어디에서? 동일 직선상에서 언제? 동시에 작용한다라는 것이 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서로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물체 A가 물체 B에게 힘을 작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걸 입장을 바꿔놓고 물체 A가 가만히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물체 A 위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B의 입장에서는 A가 와서 B에게 힘을 작용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A 위에 있는 물체에서 A 위에 있는 한 존재가 저 멀리 있는 B를 본다고 한다면 B가 다가와서 A에게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즉,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게 힘을 작용한다라는 개념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좀 전에 힘을 받았던 물체가 힘을 준 물체에게 또 힘을 작용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작용이 있으면 그 반대 방향으로의 반작용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힘들 A가 B에게 힘을 주면 B도 A에게 힘을 작용하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자, 근데 이 두 힘들은 서로 다른 물체끼리 주고받는 힘이죠. 그 때문에 합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작용, 반작용 관계의 힘은 뭐가 불가능하다? 합성 불가능이다. 자, 힘을 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힘을 합성하려면? 자, 힘을 합성하려면 그 힘들이 같은 물체에게 동시에 작용해야 됩니다. 좀 전에 우리 그림에서 봤던 상황이죠. 근데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물체 A가 있고 물체 B가 만약에 서로 충돌을 한다라고 생각하잔 말이죠. 그러면 물체 A가 B한테 힘을 작용합니다. 그러면 B도 A한테 동시에 반작용을 하죠. 어떤 크기로? 같은 크기로. 하지만 자, 그러면 B가 받은 요 힘은 누가 받은 거예요? B만 받은 거고요. 그 힘에 대한 반작용은 누가 받은 거예요? A만 받은 거예요. A만. 자, 그렇다면은 이 각각의 물체에게 따로따로 힘이 작용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합성할 수가 없는 거죠. A는 이 힘에 의해 운동하게 되고 A는 이 힘에 의해 운동의 변화가 생기고 B는 이 힘에 의해 운동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들을 좀 찾아보는 연습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필요한데요. 그 연습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활동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운동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운동의 법칙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제1법칙, 관성의 법칙, 2법칙, 힘과 가속도의 법칙, 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했는데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 중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함께 적용하면서 그 문제들을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